1시간 들고 다닌 계란 포장 골판지. 내가 계란 사러 가면 계란집에서 골판지 포장지를 2개로 묶어가지고 끈으로 동동 묶어 비닐봉지에 싸서 준다. 너무 과대 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골판지 포장지를 모았다. 그리고 그 가게에 도로 갖다 주었는데 그 가게의 주인이 몹시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는 재활용되는 거 못하러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오지 마세요. 이거 다시 쓰면 계란 깨져요. 이러면서 2번이나 거절하면서 싫어하는 표정을 짓길래 그때부터는 가져가지를 못했다. 나는 그 계란 골판지 포장지를 1시간 동안 들고 다녔다. 왜냐하면 장보고 왔다 갔다 하느라 계란집은 나중에 들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조금이라도 포장지를 줄여보고자 나는 그와 같이 추운데도 노력을 했는데 계란 주인집 사장의 태도를 보고 많이 실망스러웠다. 찢어지지도 구겨지지도 않은 계란 포장지가 계란 덮개로 다시 쓰이며 왜 계란이 깨진다는 걸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조금의 노력도 의식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대하기가 일수다.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다들 난리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고생하고 있다. 눈이 쌓이고 눈발이 날리고 꽁꽁 얼어붙은 이 계절에 사람들은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매일매일 카페 게시글로 도배되고 있다. 나는 이 추운 날씨, 지나치게 더운 날씨도 이상기후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무서운 추위와 두려운 더위와 만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지성과 겸손을 갖춘 성인 학생. 오늘 성인하고 수업을 하였다. 성인에게 랜덤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언제 외로우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 그녀는 친구들이 차갑게 대할 때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근데 왜 친구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 그건 제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녀들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라는 대답을 듣고 그녀의 성숙한 태도에 매우 놀라웠다. 그녀의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나 공감대가 너무 비슷했다. 그녀는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매우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녀의 닉네임은 나무라고 하였다. 나는 그녀와 계속 수업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그녀의 수업이 너무나 즐거웠다.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성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오늘 성인 학생은 필리핀 선생님과 1년 동안 공부를 해서인지 영어를 매우 잘했다. 전혀 막힘 없이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대화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떤 대화를 하든 깊숙이 대화할 수 있어 더욱더 즐거웠던 것 같다. 예전에 내가 무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딸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녀와 대화할 때도 이런 비슷한 즐거움이 있었고 그녀와 나는 밖에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1일 동안 서로 영어로만 대화하며 이벤트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 지성과 겸손을 갖춘 성인 학생과 또다시 만나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 학생과 대화하며 수업하며 많은 힐링 타임을 갖고 싶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또한 학생들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연구 활동 정지. 최근 구독자가 많은 카페에서 연구 활동 정지를 당했다. 나는 홍익인간이 내 삶의 가치관이라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정보를 공유하라고 애를 쓴다. 그리고 그 정보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게시글을 좋아하고 구독해주는 사람이 많았고 댓글도 많은 반응을 주는 그런 카페들이 여럿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화력이 좋은 카페에서 연구 정지를 당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가 쓴 게시글에 나에게 정보를 좀 달라고 했고 내가 캡처로 정보를 하나 준 것이 화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카페에서 이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100개 이상의 글을 쓰고 몇백 개의 번 이상을 들락달락하며 글을 읽고 공감하고 댓글을 달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무색해졌다. 나는 그 카페에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정보를 주고 좋은 곳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해 주었다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맛있게 먹었던 제품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레시피들, 내가 보았던 좋은 책들, 내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좋은 유익들을 거기다 올려주었었는데 이제 그 카페는 내 어떠한 사소한 정보들과 지식들을 얻을 수 없는 카페가 되었다. 며칠 되게 허전하고 섭섭한 느낌이 들었는데 마치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절교를 당한 느낌이었다. 그만큼 그 카페를 애정하고 사랑하고 신경을 썼었는데 그런 관계가 사라지니 마음이 굉장히 묵직한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버스가 지나가면 새로운 버스가 오듯 나에게도 또 다른 것들이 도착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플랫폼이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10개의 문이 닫혀도 한 개의 또 다른 문은 열리니까. 밑바닥에 있는 자의 것까지 가져가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밀가루를 마지막 남은 기름에 구워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집에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간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자신에게 주라고 이야기한다. 세상에 그것을 먹고 마지막을 맞이하려는 그 모자에게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엘리야는 그 엄청난 일을 그 모자에게 요구한다. 그 모자는 그 비극적 상황에서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에게 갖다 주고 선지자는 그 양식을 먹은 후에 그 음식을 축복하고 결코 마르지 않은 기름과 밀가루로 그 가정을 축복한다. 그 가정은 마르지 않은 양식의 기적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정말 극도의 어려운 순간까지 인간이 내몰려지는 경험을 하게 하고 거기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아, 우리가 그 극도의 어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순종하는지, 믿음을 보는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지를 보시고 그가 기적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진 자라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채워주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그의 팔이 짧아서 우리에게 닿지 않는 것도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향하시고 받을 만한 이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다.